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 파퓰레이션의 파라메타를 추정하는데 특히 주로 관심이 있는 건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 그걸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콜렉트를 해요. 그 샘플이라고 부르고요. 그 샘플로부터 우리가 어떤 프로시저를 거쳐서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MLE 메소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population이 있고요. typically 우리가 관심 있는 건 population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variance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population에서 데이터를 컬렉트 한다고 그러면 뮤를 정확하게 알고 시그마 자승을 정확하게 알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피지컬리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을 뽑아와요. 그걸 샘플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샘플을 가져오면 모든 파퓰레이션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가져오는 거고요. 거기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x 바를 계산을 하고요. 혹은 p 해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x가 0, 0, 1인 경우에는 p가 파라메타고요. 그거는 보통 p 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s 스퀘어를 이용을 해서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해요. 그래서 S 스퀘어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population 파라메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느냐, 그 procedure 혹은 함수 자체를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샘플이 들어와서 어떤 값을 만들어내면 그걸 에스티메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를 만드는 이 방법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MLE라는 아이디어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X 바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S 스퀘어를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델에서 시그마 스퀘어를 ML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 나누는 게 n이 됩니다. n-1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또 MLE도 좋아하지만 또 뭘 좋아하냐면은 unbiasedness를 좋아해요. unbiasedness라는 거는 x 바나 s 스퀘어 자체가 뮤를 정확하게 픽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에버리지를 했을 적에 뮤가 되고 시그마 스퀘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n으로 나눴을 때 요 s 스퀘어의 평균이 시그마 스퀘어가 아닙니다. n-1로 나눴을 때 그게 평균이 시그마 스퀘어가 돼요. 그래서 x 바는 그냥 n으로 나누지만 s 스퀘어 할 때는 n-1로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언바이어스니스를 제가 얘기만 했지 실제로 체킹은 안 했군요. 지금 체킹합시다. 그래서 x 바가 언바이어스 됐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expectation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뮤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거부터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2의 x바는 이거고요. 그러면 expectation에서 AX의 expectation은 A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 n분의 1이라는 게 A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n분의 1이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더해졌을 때 그거의 expectation은 각각의 expectation을 계산해서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n개의 썸이거든요. 그거의 expectation은 각각의 expectation을 계산해서 썸하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expectation은 뮤예요. 그러니까 뮤가 n개 더해져서 n으로 나눠지니까 뮤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S 스퀘어의 expectation이 시그마 스퀘어가 된다는 거를 아규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아규먼트를 보죠. 요거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했을 때 요게 요게 계산을 했을 때 요게 n-1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요걸 나눠주면 n-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s 스퀘어고요. 이게 s 스퀘어고 그거의 expectation이 시그마 스퀘어라는 걸 증명을 한다는 거는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이면 돼요. 더하기는 요 expectation 밖으로 나가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약간의 트릭을 쓰겠습니다. xi 빼기 뮤 빼기 x바 빼기 뮤. 그러니까 xi 빼기 x바인데 그 각각에서 뮤를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뮤를 뺐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은 별 차이가 없고요. 이걸 빼주는 이유는 xi의 평균이 뮤예요. 그러니까 xi 빼기 뮤를 하면은 센터링을 해준 거예요. 평균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바의 평균도 좀 전에 계산했듯이
평균이 뮤예요. 그러니까 x 바 빼기 뮤를 해주면 그게 평균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항을 센터링을 해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야죠. 그러면 xi 빼기 뮤 스퀘어 플러스 x바 마이너스 뮤 스퀘어 마이너스 2배의 이렇게 되고요. 이 expectation은 각각의 expectation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인데 그걸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뭘까요? xi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거의 평균이 뮤예요. 평균으로 빼줬어요. 그걸 제곱을 해서 expectation을 계산했어요. 그럼 이게 뭔가요? 예? 네, 분산이죠. 시그마 스피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x바의 평균이 뮤예요. 그러니까 x바의 평균을 빼줬고요. 그걸 제곱을 해서 expectation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뭔가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을 빼줬고요. 제곱을 해서 expectation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네, 분산이죠. 요건 오케이. 요거는 x 바의 분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x 바의 분산부터 계산을 해보죠. 오케이. variance x 바는 variance x 바는 covariance x 바 x 바고요. covariance x 바는 sum xi sum xj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마치 그 가로 전개하듯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n분의 1은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sum I, sum j, covariance xi, xj. 근데 우리가 xi는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iid라고 가정을 했어요. iid의 첫 번째 i가 인디펜던스입니다. 그래서 i하고 j가 다르면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면 인디펜던트가 의미하는 것 중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코베리언스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베리언스 항이
여기 썸이 n 스퀘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i하고 j가 같을 때만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0이 아닌 항은 n개입니다. 지금 여기 썸이 써여 있는 게 n 스퀘어 항이 더하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n개 항만 제로가 아니에요. 나머지 i하고 j가 다른 경우에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코베리언스 항이니까 코베리언스 xi x하니까 베리언스가요. 고요. 이게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 스퀘어. 그래서 오케이. 요게 시그마 스퀘어. 예. 잠깐 뭐가 있어? 여기 요게 빠졌죠?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여기 제일 델리케이트한 항이 요게 제일 델리케이트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x i 마이너스 mu x 바 마이너스 mu 여기 스퀘어 항이 없는데 왜 스퀘어가 붙었지? 여기 스퀘어 없습니다. 요거의 expectation이에요. 요거를 다시 쓰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xi 항하고 xj 항하고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독립이에요. 하지만 한 항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j가 i일 때는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면 n분의 1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sum j 2에 xi 마이너스 mu xj 마이너스 mu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i하고 j가 다를 경우에는 요건 코베리언스입니다. 코베리언스 제로예요. i하고 j가 다를 때는 독립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가 제로예요. 근데 i하고 j가 같을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되고요. 그 시그마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n분의 1의 시그마
스퀘어가 돼요. 오케이. 이 계산이 제일 복잡한 계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썸 안에 보면 첫 번째 항이 시그마 스퀘어고요. 두 번째 항이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고요.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썸이 있고 첫 번째 항이 시그마 스퀘어고요. 두 번째 항이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 돼요. 네? 그래서 썸에 여기가 n-1 시그마 스퀘어. 예. 그래서 이게 n-1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항이 이렇게 됐죠. 정리를 하면 2의 s 스퀘어가 시그마 스퀘어. 이거 처음 보면 계산이 복잡할 텐데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아이디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를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i 빼기 x바의 스퀘어인데 그거를 각각의 평균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을 해주고요. 그러면 스퀘어 항들은 more or less straightforward 하고 이 크로싱 텀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로싱 텀을 잘 쪼개서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다 0이에요. J가 I랑 다를 때는 0입니다. 근데 I하고 J가 같을 때만 살아남아요. 오케이. Anyway.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MLE를 써서 X바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걸 이용을 해서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S 스퀘어를 이용을 해서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왜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는지 그 MLE를 계산을 하면 n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는 이유는 unbiasedness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지금부터는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얘기한 거의 레피티션처럼 느껴질 텐데 용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할 작업들인 confidence interval하고 테스팅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이해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population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뮤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럼 여기 이렇게 뽑으면 이게 샘플이고요. 이 샘플로부터 우리가 세타 햇을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population의 어떤 파라메터 세타에 관심이 있고 세타 햇 값에다가 여기 샘플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세타 햇 값이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요거의 분포. 이 분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 햇의 분포가 우리의 관심사항이에요. 요거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트 핵 같은 경우는 샘플 사이즈가 뭐냐에 디펜드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샘플 사이즈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n을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부터 코드를 조금 돌리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드는 뭐냐면 population이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population이 uniform distribution. 그래서 코드가 5개인가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5개 뽑히면 그건 샘플이고요. 네, 우리는 X바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요 샘플 하나를 뽑으면 요 X바 하나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어떤 분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샘플 사이즈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여기인데 코드를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고요.
예, 파이썬은 파이썬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예,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패키지고요. 어떤 패키지를 이용하려면 임포트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 그리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트릭스 핸들링 하는 패키지예요. 그 임포트를 했고요. 파퓰레이션이 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 개의 유니폼 분포에서 랜덤하게 만 개의 샘플링을 해서 그걸 파퓰레이션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샘플 사이즈가 5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너레이트한 파퓰레이션에서 5개를 뽑을 거예요. 뽑는데 똑같은 놈은 안 뽑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샘플 통계 쪽에서 샘플링을 할 적에는 똑같은 샘플이 또 뽑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샘플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샘플이 뽑히지 않도록 5개의 샘플을 뽑을 거고요. 거기로부터 X바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10,000번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X바를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해서 그거의 분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은 유니폼이에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은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그 10,000개의 유니폼 샘플링을 할 거고요. 그건 고정이 되어 있어요. 파퓰레이션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5개를 샘플링을 해요. 5개를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을 하는데 without order, 똑같은 놈이 같이 뽑히지 않도록 5개를 뽑고요. 그렇게 해서 X바를 계산을 해요. 오케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X바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포를 보기 위해서 그 X바라는 놈을 독립적으로 10,000개를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바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고요. 넘파 랜덤 유니폼 그러면 0, 1이에요. 0, 1에서 10,000개를 뽑아서 그걸 파퓰레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파퓰레이션은 10,000개의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뽑은 숫자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요 파퓰레이션은 10,000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각각의 숫자 자체는 유니폼 0, 1에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퓰레이션에서 5개를 뽑아요. 리플레이스는 false로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뽑는데 뽑은 놈을 또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에서 5놈을 뽑는데 리플레이스 false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놈은 또 안 뽑히게. 그래서 뽑으면 이게 이제 5개의 샘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의 숫자로부터 X바를 하나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건 그림 그리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for loop를 돌려요. 몇 번 돌리냐면은 10,000번 돌립니다. 10,000번 돌리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5개를 뽑아요. 5명을
population에서 5명을 뽑는데 replace false로 뽑아요. 그러면 5개 숫자가 랜덤하게 뽑히고요. 거기에서 평균을 계산을 해요. xbar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bar가 계산이 된 거고요. 그 작업을 10,000번 반복해서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00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예요. 그 10,000개의 숫자 각각은 뭐냐면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에서 5개를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예요. 요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제 그게 x바의 분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는 그림 그리는 코드고요. 그림 그려졌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에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0하고 1 사이에서 10,000개의 랜덤 포인트, 10,000개의 포인트를 뽑았고요. 이게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고요. 이제 여기서 5개를 뽑았어요. 5개를 뽑으니까 이렇게 5개 포인트가 뽑힌 거예요. 이게 샘플이에요. 이 샘플을 뽑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놈은 또 뽑히지 않도록 했고요. 여기 아까 코드상으로 보면 replace false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replace false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을 뽑았고 요건 샘플이고요. 샘플 그러니까 요거는 population distribution이고 요거는 sample distribution이고요. 그래서 요 샘플로부터 xbar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xbar 하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xbar의 분포예요. xbar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xbar을 랜덤하게 10,000개를 제너레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xbar의 분포를 보면 정규 분포처럼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사용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번에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유니폼이 아니고 익스포넨셜로 할 거예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익스포넨셜 분포에서 동일한 코드고요. 뭐만 바뀌냐면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만 아까는 여기가 유니폼 01에서 10,000개를 뽑아서 파퓰레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 10,000개를 뽑아서 파퓰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어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메타는 1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거든요. 그러면 디폴트를 사용하는데 디폴트는 1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 10,000개를 뽑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처럼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파퓰레이션은 고정이 됐고 여기서 5개를 뽑아요. without replacement로.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5개 같지 않은데 5개예요. 3개처럼 보이죠? 잘 보면 4개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5개예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점이 조금
두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건 expect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density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뽑힐 확률이 높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5개를 뽑았지만 실제로는 3개처럼 보이고 자세히 보면 2개는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3개가 겹쳐 있는 걸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건 X바입니다. X바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5개 샘플링을 하면 X바 하나를 픽업을 한 거예요. X바를 계산을 하나를 한 겁니다. 그런데 X바의 분포를 알려면 X바를 여러 개 독립적으로 제너레이트 해야 되고요. 그거의 분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개를 제너레이트를 해요. 독립적으로 10,000개를 제너레이트해서 X바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00개를 샘플링을 한 겁니다. 50,000개를 샘플링해서 각각의 5개마다 X바를 계산을 해서 10,000개의 X바를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뭔가 조금 아까 거랑 다르지 않아요? 아까 거랑 보면 요거는 오케이. 요거하고 보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뭐가 다른가요? 위에 거는 좀 좌우가 대칭이죠. 그죠?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좀 대칭인데 요 밑에 그림은 이렇게 보면 마이클 조단이 오른쪽에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스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익스펙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센트럴 리밋 시어렘 할 때 센트럴 리밋 시어렘으로 돌아가 보죠. 통계 버전으로 썼습니다. 예, 확률 버전은 SN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확률 쪽에서는 SN-N뮤 over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이렇게 쓰고요. 근데 보통 통계 쪽에서는 SN보다 X바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X바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에스티메이터거든요. 그래서 X바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뮤고요. 표준 편차 계산해 보면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에요. 그래서 X바를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SN으로 생각하면 SN의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똑같은 놈이에요. 단지 SN으로 썼느냐 X바로 썼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근데 요게 n이 크면 정규 분포로 간다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쓰면 xi가 iid일 때입니다. xi가 iid일 때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x바를 적절히 정규화를 해주면 그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때 오리지널 분포가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컨버지가 빨리 되고 오리지널 분포가
시메트리하지 않고 굉장히 스큐 되어 있으면 컨버전스가 느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메트릭한 분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5로 했거든요. 5만 돼도 벌써 X바가 정규 분포처럼 보여요. 근데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extremely skew된 분포예요. 시메트릭하지가 않아요. 시메트릭으로부터 굉장히 먼 분포예요. 그러면 센트럴 리미트 세럼이 얘기하는 게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익스포넨셜인 경우에도 이게 정규 분포로 간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5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5인 경우거든요. n이 5인 경우. n이 5인 경우에는 아직도 마이클 조단이 어디 살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스큐니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도 보면 정규 분포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5일 때인데 우리가 엠피리컬하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n이 30보다 크면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30으로 바꿔보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스큐니스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지금 여기 n이 5일 때는 스큐니스가 살아있어요. 그죠? n이 5일 여기 n이 5일 때는 스큐니스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n이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센트럴 리미트 세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30으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스큐니스가 사라지는지 네,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샘플링을 우리가 30만 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30개를 10,000번 뽑아야 되니까 30만 번 뽑아야 돼요.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은 변함이 없고요. 여기서 30개를 뽑으면 대부분 0 근처에서 뽑혀요. 왜냐하면 그쪽에 덴시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아웃라이어가 있긴 하지만 마이클 조단입니다. 아직 스큐니스가 보이긴 하는데 예, 아직도 스큐니스가 약간 보이는 것 같으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n이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근데 저 정도로 샘플링을 하면 사실은 그냥 50단의 그냥 조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30개만 샘플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추수하고 서로 이제 안 겹치게 뽑으려면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X바의 분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시어리상. 예. 실제로 보는 건 그 중에 하나만 보는 거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게 통계학을 처음에 배울 때 뭐라 그럴까? 멘탈 베리어라고 그럴까? 이 부분을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X바의 분포를 보고 있죠? 이 분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엄청나게 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시어리티컬하게 X바의 분포를 좀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아까 30 곱하기 10,000번이니까 30만 번, 300만 번인가요? 좌우지간 엄청 많이 샘플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30개의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고 뭐 테스팅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30만 번의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X바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X바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봤어요. 시뮬레이션상.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콜렉트를 하면 30개만 콜렉트를 하는 거예요. 30만 개를 콜렉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어리가 얘기하는 게 X바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어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X바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나는 샘플링을 30개만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로지컬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지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냐 테스팅이 해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가장 베이직 빌딩 블럭이 X바의 분포를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해줄 작업들은 이제 테스팅이니 컨피던스 인터벌이니 그런 작업들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X바의 분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X바의 분포는 저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우리는 30개의 데이터만 콜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텐데 그 로지컬 빌딩 블럭이 X바의 분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X바의 분포예요. 그걸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30개의 샘플링을 한 게 아니고 30개의 샘플링 한 거를 10,000번 반복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까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X5 5개의 샘플을 뽑아서 거기서 X바를 계산을 하면 그거가 굉장히 좌우가 대칭이고 시메트릭하고 정규분포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5개인 경우에 X바의 분포를 보면 아직도 마이클 조단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게 보여요. 스큐니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일 경우에 똑같은 작업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약간의 스큐니스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통념상 n이 30이면 우린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워킹한다 그렇게 통계하는 사람들의 커먼 센스가 그래요. 그래서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게 이제 커먼 프랙티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아직도 약간의 스큐니스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요 정도 스큐니스는 무시하고 이제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30만 번 한 거는 X바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샘플링을 한 거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5개의 샘플링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센트럴 리밋 테어렘의 조건에 부합하려면 네. 처음에 리플레이스를 펄스로 넣었던 거를 true를 해야죠. 예. 이것도 통계하는 사람들의 룰 오브 썸이에요. 토탈 파퓰레이션에서 10% 이하로 뽑으면 with replace나 without replacement나 똑같다라고 가정을 근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어리상 이렇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해봤더니
이 센트럴 리밋 시어렘을 사용해서 정규 분포를 근사를 할 적에 일단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되는데 그 샘플 사이즈가 30이면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원래 센트럴 리밋 시어렘은 IID거든요. 똑같은 놈이 또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샘플링을 할 적에는 똑같은 놈을 또 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과 시어리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데 토탈 파퓰레이션의 10% 이하로 뽑으면은 IID로 가정해도 된다. 이게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됐나요? 오케이. 이게 X바에 대한 분포고요. P 햇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포입니다. 그래서 X바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P 햇도 뭐 기본적으로 같은 놈이에요. 단지 XI가 0, 1인 케이스예요. P 햇인 경우에는 n이 30보다 크다는 거에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응되는 게 np 햇이 5보다 크다는 것과 nq 햇 1 빼기 p 햇입니다. 이게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토탈 파퓰레이션에서 10% 이하로 뽑아야 되고요. 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해보죠. 그러면 여기 익스포넨셜만 바꾸면 될 겁니다. 스태츠 모듈 사용했고요. 바이놈 그래서 n은 1이고 p는 0.3으로 할게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확인해 보죠. 바이놈 맞고요. 사이파이 스탯의 바이놈이고요. 오케이. NP 집어넣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N은 1이고요. P는 0.3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N이 1이고요. 그 얘기는 코인 플리핑을 한 번만 한다는 거고 P가 0.3이라는 거는 30%의 확률로 헤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10,000개를 뽑았고요. 10,000개 파퓰레이션을 뽑았어요. 그러면 대충 30%가 1일 거고 그러니까 3,000개 정도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7,000개 정도가 0일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샘플 사이즈는 30이고요. 그러니까 population distribution이 지금 10,000명이 있는 겁니다. 10,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00명 정도가 1이고요. 그 다음에 7,000명 정도가 0이에요. 거기서 30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대충 그 중에 한 30%가 1일 거고요. 대충 그 중에
한 70%가 0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 바를 계산해요. p 햇을 계산해요. 그러면 0.3 근처가 나오겠죠. 예, 그 작업을 10,000번 반복. 요거는 조금 x2 빈스를 30개 정도만 합시다. 요렇게 이빨 빠지는 거는 이게 디스크리 랜덤 베리어블이라서 그래요. 빈의 개수를 10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나? 이 경우에 지금 n은 30이고요. p가 0.3이에요. 그럼 0.5가 넘네요. np가 0.5가 넘죠. 오케이. 그래서 np가 5보다 크고요. n1 빼기 p도 네, 충분히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얼핏 보면 정규분포 같지 않네요. 그죠? 예. 하지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컨서버티브하게 하면 10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5로 하는 게 좀 더 커먼 프랙티스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용어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얘기할 적에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거에 평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이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표준 편차. 요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세타라는 걸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그래 보죠. 세타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 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타는 뮤고요. 그러면 그걸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x 바예요. 그거에 제곱을 하고 익스펙테이션 계산하고 스퀘어 루트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x 바의 베리언스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저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 바라고 부르고 싶은데 사람들이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러요.
standard error. 예, 통계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백그라운드가 확률이기 때문에 standard deviation of theta hat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예, 예, 통계하시는 분들은 이걸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러요. 예? 예. 예, 헷갈리면 그냥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통계하는 사람들은 에스티메이터하고 랜덤 베리어블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냥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르고 에스티메이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러요. 이렇게. 코드를 네,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에스티메이터와 관련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어떤 unbiased 에스티메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거의 평균은 파라메타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빼주고요. 그러니까 요게 unbiased estimator가 들어가고요. 그걸 파라메타로 빼주면은 평균이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노테이션으로 생각하면 요 뮤가 파라메타고요. 그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요거고요. 그게 unbiased estimator라는 거는 평균이 뮤라는 거고 그걸 평균으로 빼줬으니까 평균이 제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biased estimator의 standard error는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면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n이 30보다 크거나 혹은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클 경우에 이걸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예. 아까 그림에서 스탠다드 에러만 추가해서 그린 겁니다. 여기 약간 좀 심플하게 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예. 지금 샘플 사이즈가 5짜리고요. 샘플 사이즈가 5짜리고 유니폼에서 이렇게 뽑았고요. 아까랑 조금 코드를 아까보다 심플하게 코드를 짰습니다. 아까는 파퓰레이션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 5개를 뽑았는데 여기서는
파퓰레이션 고정시키지 않고 그렇게 했군요. 예, 뭐 그렇게 해도 여기선 별 차이가 없는 예. 예, 아까랑 코드를 조금 다르게 짰네요. 그럼 아까 코드를 이용해서 조금 다시 짜려면 다시 짜지 않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같은 코드인데 아까 봤던 그림에서 센터가 추가가 된 거고요. 요 디스트리뷰션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했어요. 그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라고 표시를 했지만 x바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x바의 표준 편차인데 x바가 에스티메이터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라고 부르지 않고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통계하시는 분들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라고 그러면 그 에스티메이터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x바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p햇은 기본적으로 x바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조건이 요게 요걸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햇이라는 건 결국 x바인데 x바 계산을 할 때 참여하는 xi들이 0, 1이에요. 코인 플리핑이에요. 예, 그리고 통계 쪽에서 0, 1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특별히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테이크 케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sampling distribution of S square. S 스퀘어는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한 에스티메이터고요. 그래서 우리가 S 스퀘어를 하나 뽑아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테스팅이나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려면 S 스퀘어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돼요. S 스퀘어의 분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n-1로 나누는 건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요거고요. 여기 n-1 곱해주면 이쪽으로 가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요게 xi들이 iid 노말이면 여기 보면 요 xi 빼기 x바 하면 요게 언바이어 평균이 제로고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쓰면서 얘기할까요? gi가 iid 표준 정규분 보면 gi 스퀘어에서 d개를 더해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d입니다. 이건 정의예요. 근데 S 스퀘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n-를 옮겨주고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줘요.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xi가 노말이면 xi가 노말이라고 그래보죠. 노말이라고 그래봐요. 그래서 그리고 뮤로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줬다고 그러면 xi가 노말이고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표준화를 해준 거예요. 표준화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i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요건 정의에서 카이 스퀘어 분포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랑 비교를 해보면 위에랑 밑에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뮤가 들어갔죠. 뮤 자리에 x바가 들어갔어요. xi는 노말이라고 그럴게요. 똑같이. 그러면 요 밑에는 요거 분포가 카이 스퀘어 디그리 n이에요. 위하고 밑에하고 비교해 보면 위에는 x 바가 들어갔고요. 밑에는 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거 카이 스퀘어 분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입니다. n이 아니에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들어갈 자리에 뮤가 들어가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이 들어갈 자리에 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x 바가 들어가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줄어들어요. 오케이. 요거는 아마 확률론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그 증명을 했을 거고요. 시간이 안 되면 증명을 못 하는. 지난 학기 때 확률론 들은 사람 있나? 배웠어요, 이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줄어든다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을 수도 있고. 예? 예? T 분포는 배웠어요? 거기서 n-1 되는 거 배웠어요? 좌우지간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좌우지간 확률론에서 배웠다고 치고 우리는 쓸게요. 그래서 뮤가 들어가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인데 뮤가 들어가지 않고 x 바가 들어가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줄어요. 근데 더 중요한 팩트는 이거는 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아까 센트럴 리밋 시어럼 사용한 것들에서는 오리지널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좀 프리하게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됩니다. 정규 분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을 해서 테스팅을 한다든가 컨피던스 인터벌 건설한다든가 그럴 적에는 이 그 가정이 조금 가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건데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분포 XI의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이게 잘 워킹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S 스퀘어의 콘이에요. 굉장히 큰 콘이에요. 단점입니다. X바하고 S스퀘어하고 얘기할 때 X바 같은 경우는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써서 굉장히 약한 조건 하에서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파퓰레이션에서 10% 이하로 샘플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이 30보다 크거나 혹은 np하고 nq가 5보다 크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중심극한 정리를 써서 정규 분포를 근사를 하는데 요거는 이기작 리졸트예요. 노멀리티에서만 홀드합니다. 그래서 노멀리티가 아닌 경우에는 요게 잘 안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일종의 워닝 사인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걸 사용을 하려면 오리지널 분포가 XI의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X바나 P햇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워닝 사인이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X바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 사용할 때하고 S 스퀘어에서 우리가 카이 스퀘어 분포를 사용할 때하고는 그 시츄에이션이 천양지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S 스퀘어를 사용해서 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오리지널이 정규 분포해야 됩니다. XI들이. 오케이. 여기 코드를 짜놨는데 여기 위에 보면 클래스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여기 보시면 파퓰레이션이 10만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10만 개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만 개를 뽑았고요. 샘플 사이즈는 10이에요. 그러니까 10개를 뽑아서 S 스퀘어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S 스퀘어
곱하기 n-1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개를 뽑았어요. 10개를 뽑으면 S 스퀘어 계산이 되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S 스퀘어의 분포예요. 그런데 거기다 약간의 스케일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n-1이니까 뭐를 곱한다는 거예요? 9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로 나누거든요. 시그마 스퀘어는 뭐예요? 1이에요. 표준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에서 10만 개의 샘플링을 해서 파퓰레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파퓰레이션에서 10개를 똑같은 놈이 뽑히지 않도록 뽑고 거기서 S 스퀘어를 계산했고 그냥 S 스퀘어를 그냥 분포를 그린 게 아니 그 작업을 10,000번 반복해서 분포를 그릴 텐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포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리스케일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n-1을 곱했고요. 9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로 나눴습니다. 시그마 스퀘어는 1이에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카이 스퀘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짜리인 거에 확률 밀도 함수랑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잘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파퓰레이션을 바꿔주면은 정규 분포가 아닌 걸로 바꿔주면 잘 안 맞아요. 그 다음 그림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분포가 인컴 데이터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인컴 데이터 우리 많이 봤죠? 그죠? 인컴 데이터, 마이클 조단이 오른쪽에 살고 있죠. 스큐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인컴 데이터가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스큐된 데이터예요. 거기서 똑같이 샘플 사이즈 10개 해서 S 스퀘어를 계산을 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줬어요. n-1을 곱했고요. n이 10이니까 n-1은 9고요. 시그마 스퀘어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의 시그마 스퀘어를 계산을 해서 나눠줬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 스퀘어를 약간의 리스케일링을 해서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10,000개를 샘플링을 했어요. 10,000개 샘플링해서 히스토그램 그렸고요. 대응해서 카이스퀘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짜리로 PDF를 그렸어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S 스퀘어의 분포를 카이 스퀘어로 할 적에는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규 분포에 굉장히 유사한 분포거나. 그런데 인컴 데이터는 정규 분포랑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S 스퀘어하고 카이 스퀘어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카이 스퀘어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 그러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색안경을 껴야 되냐면은 XI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가 아닌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카이 스퀘어를 써서 하면 안 돼요. X바나 P햇은 정규 분포 프리하게 사용하는데 S 스퀘어는 그렇지 않다고요. 카이 스퀘어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출장이 있어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비디오를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다
학번하고 이름을 적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출결을 할 텐데. 아, 그리고 예비군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에 유튜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학번하고 이름 적으면 제가 그걸로 출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출결했다고 댓글이 달리면 그걸 지우세요. 그 그 개인정보 그런 거 민감하니까, 예. 출결 체크 끝나면 학번하고 이름하고 지우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업은 제가 동영상으로 대체를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sampling distribution of difference of two sample me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mu1하고 mu2하고 그거가 같으냐 다르냐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population 1이고요. 여기 population 2예요. 그래서 population 1에 mu1이 있고 population 2에 mu2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 뭐 그런 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통계학의 중간고사 점수 분포하고 2024년도 작년에 통계학의 중간고사 점수하고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뭐 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면 x1바 마이너스 x2바 요걸로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에스티메이터예요. 파라미터예요. 그러면 mu1은 x1 바로 에스티메이트 할 거고 mu2는 x2 바로 에스티메이트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unbiasedness는 됐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해줘야 될 거예요.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 스탠다드 에러로. 오케이? 그러면 variance 예.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를 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모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되게 간단하게 시그마 1, 시그마 2를 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2를 아는데 이게 같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같으면 시그마 1 같으면 시그마 스퀘어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가 같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 아는 경우, 그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2가 아는데 둘 다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그마 1, 시그마 2를 모르는데 같은 건 알아요. 그리고 시그마 1, 시그마 2를 모르는데 같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 경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르게 핸들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변화가 없고요. 밑에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다른 경우하고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은 경우. 근데 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모른다고 그러면 요 시그마 1, 시그마 2를 에스티메이트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오케이, 여기 있다. 시그마 1을 모르면 뭐로 에스티메이트 해야 될까요? S1 스퀘어. 그죠? 시그마 2를 모른다. 그러면 S2 스퀘어. 그죠? 이 경우에는 S 풀링이라고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해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지 말고 여기를 보면 시그마 1, 시그마 2가 알려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시그마 1, 시그마 2 몰라도 S1, S2로 대치가 가능하고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풀드 베리언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보면 시그마 1, 시그마 2 사용을 했는데 모를 경우에는 S1 스퀘어, S2 스퀘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시그마가 같다는 걸 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모르면은 같다는 건 알고 모른다고 그러면 풀드 베리언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S1 스퀘어, S2 스퀘어에 n-1 이걸 계산하면 지금 요거가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n1 플러스 n2 빼기 2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샘플 베리언스예요. S1의 그러니까 퍼스트 그룹의 샘플 베리언스고 이게 세컨 그룹의 샘플 베리언스예요. 그래서 요거 n-1, n1-1, n2-1 곱해주고요. 그러면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n1 플러스 n2-2로 나눠줘요. 이게 풀드 베리언스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건데 기본적으로 요건데 베리언스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른다고 그러면 각각의 샘플 베리언스로 계산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려면 충분히 n이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우블 아주 넘버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먼 베리언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 그러면 그냥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고요. 요거는 S1하고 S2를 적절히 믹스업 해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SP 스퀘어라고 부르고요. 여기 P는 풀링 했다고 해서 P를 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n 플러스 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게 first 그룹에 있는 데이터고요. first 그룹의 mean이에요. 그걸 편차를 제곱을 해서 썸을 했고요. 요건 second 그룹에서의 샘플이고요. second 그룹의 mean이에요. 빼서 스퀘어를 해서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어요. 왜 빼기 2 했을까요? 여기 보통 빼기 1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언바이어스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 보면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이 시그마 스퀘어가 되려면 여기가 n1 플러스 n2 빼기 2가 돼야 돼. 집에서 한번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 보세요. 이게 시그마 스퀘어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보통 여기 n 빼기 1을 했죠. n 빼기 1 하는 이유는 언바이어스니스를 위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1 플러스 n2 빼기 2 하는 것도 언바이어스니스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이 시그마 스퀘어가 나오는지. 그래서 뭐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많이 나눠도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A, B, C, D, E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같으냐 다르냐. 근데 다를 경우에 베리언스를 모른다. 그러면 샘플 베리언스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같은데 모른다. 그러면 풀드 베리언스로 바꿔치기를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예, 뭐, 요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 하나 걸어 드릴 텐데, 뭐, 1시간짜리인데, 그거는 아마 이그젠플 위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